파트 3. 유아린 씨 호텔 1009호 기억나죠? 그 말이 제 귓가에 아주 낮게 꽂혔습니다. 저는 순간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프로젝트 발표 행사장 한가운데 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웃고 떠들고 있었지만 제 귀에는 그 말만 크게 들렸습니다. 그날은 병원 환경 설계 프로젝트 중간 발표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호텔 연회장을 빌려 작은 행사처럼 진행되고 있었고, 병원 관계자들과 투자자들, 그리고 설계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발표 자료를 들고 행사장 한쪽에 서서 긴장 때문에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박정훈 교수님이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긴장했어요. 조금요. 교수님은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하린 씨가 준비한 설계안 꽤 괜찮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교수님 덕분입니다. 그때 누군가 뒤에서 박수를 치며 다가왔습니다. 아, 이게 그 유명한 인턴인가? 낮고 장난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느긋한 웃음이 떠 있었습니다. 장태혁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처음 보는 게 아니었습니다. 프로젝트 회의 때 몇 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투자사 쪽 사람이라고 들었습니다. 소문에는 돈을 빌미로 여자를 물건 취급하고 남봉꾼으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묘하게 불편했습니다. 그는 제 옆으로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유아린 씨 맞죠? 네.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예쁘네. 저는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라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제 손에 들려있던 발표 자료를 슬쩍 보더니 말했습니다. 환경 설계라 이런 건 재미없지 않아요? 그리고 몸을 조금 기울이며 낮게 말했습니다. 이런 데서 일하는 것보다 더 편하게 돈 벌 수 있는 방법도 많은데. 그 말이 묘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 일이 좋습니다. 장태혁은 피식 웃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제 귀에 거의 닿을 정도로 가까이 와서 말했습니다. 그럼 어젯밤은 왜 그런 일을 했을까?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는 천천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제 쪽으로 살짝 기울였습니다. 호텔 복도 CCTV 화면이었습니다. 1009호 앞. 제가 문 앞에 서 있던 모습이 흐릿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그거. 장태혁은 여유로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요. 나밖에 못 봤으니까. 그는 화면을 끄며 말했습니다. 근데 말이야, 하린 씨. 그리고 아주 노골적인 눈빛으로 저를 훑어봤습니다. 나에게도 한번 기회 줄 수 있어요?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만하세요. 저는 뒤로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왜요? 그리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돈 때문이라면서. 나도 많이 줄 수 있는데. 비열한 웃음을 띠며 말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누군가 제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강도윤이었습니다. 그는 제 옆에 서서 장태혁을 차갑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행사장의 분위기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투자자라고 해서 아무 말이나 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장태혁은 잠깐 놀란 듯 하다가 웃었습니다. 아, 강도윤 선생님. 그는 천천히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병원장 아드님이 이런 데까지 직접 나오셨네요. 도윤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팔로 내 허리를 감싸며 제 쪽으로 잡아당기면서 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 본부장은 나이고 이 여자는 나랑 먼저 약속한 사람, 지금은 행사 진행 중. 무슨 문제 있나? 그 말은 분명한 경고였습니다. 장태혁은 잠깐 도윤을 바라보다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근데 강 선생님. 그는 마지막으로 저를 힐끗 보더니 웃었습니다. 그 여자분 잘 지키셔야 할 겁니다. 나랑도 약속할 수 있으니까요. 세상에는 비밀이 오래 안 가는 법입니다. 그렇게 묘한 말을 남기고 행사장 반대편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도윤이 제 쪽을 바라봤습니다. 괜찮아. 하며 내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주며 너는 어떻게 된 게 한눈을 팔 수가 없게 만들구나. 정신 좀 차리지.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겨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잠시 뒤 저는 우연히 행사장 뒤 복도를 지나가다가 이상한 대화를 듣게 됐습니다. 낯익은 목소리였습니다. 박정훈 교수였습니다. 이번 계약은 조용히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장태혁이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서류는 이미 준비됐습니다. 저는 숨을 죽인 채 벽 뒤에 서 있었습니다. 박정훈 교수의 목소리가 낮게 이어졌습니다. 병원 확장 공사 예산을 조금 돌리면 됩니다. 장태혁이 웃었습니다. 학생들 설계안은 그냥 명분이지요. 그 말이 귀를 때렸습니다. 유아린 그 학생도 그냥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박정훈이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제가 참여하고 있던 이 프로젝트, 그 뒤에서 불법 계약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제 지도교수와 장태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알았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보다 훨씬 위험한 일에 휘말렸다는 걸요. 파트 4. 강도윤을 무너뜨리고 유할인 저 여자를 내 것으로 만들고 말겠어. 그 말이 제 등 뒤에서 들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프로젝트 행사 이후 며칠이 지났지만 마음이 계속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아주 이상한 방식으로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원룸 문 앞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계모였습니다. 저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어머니? 계모는 평소보다 더 초조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 얼굴을 보자마자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잠깐 나와. 왜 그러세요? 골목으로 끌려가자 그녀가 낮게 말했습니다. 큰일 났어. 무슨 일인데요? 계모는 주변을 한번 둘러보더니 속삭였습니다. 사채업자가 돈 받으러 왔어. 저는 멍해졌습니다.
사채요? 도박하다가 조금 썼어. 조금이라는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얼마예요? 계모는 눈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3천만 원. 순간 다리가 풀릴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그때 골목 끝에서 누군가 걸어왔습니다. 천천히 손뼉을 치며요. 가족끼리 아주 감동적인 대화네요. 장태혁이었습니다. 저는 몸이 굳었습니다. 계모는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눈치를 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말했죠. 딸이 돈 벌 능력이 있다고.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어머니? 장태혁은 천천히 웃었습니다. 설명할게요. 그는 제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당신 계모가 돈을 좀 빌렸습니다. 그리고 담보로 당신 이야기를 했죠. 숨이 막혔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는 아주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강도윤이 당신을 꽤 신경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 말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장태혁은 휴대폰을 꺼내 흔들었습니다. 호텔 CCTV도 있고, 그리고 낮게 웃었습니다. 병원 스캔들도 만들 수 있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서요. 그는 아주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랑 같이 가줘야겠어 하며 다가오더니 흰 수건으로 내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나는 기절하였고 정신을 차려보니 호텔 방이었습니다. 장태혁이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걱정 마. 강도윤은 반드시 올 테니까.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손이 떨리고 숨이 차올랐습니다. 그리고 결국 호텔 방문이 열리고 강도윤이 들어왔습니다. 할인이는 어딨나? 하며 소리쳤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훨씬 굳어 있었습니다. 장태혁이 칼을 들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역시 오셨네요. 도윤의 시선이 저에게 향했습니다. 묶여있던 제 손과 얼굴을 확인한 순간 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조건이 뭐지? 장태혁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병원 확장 프로젝트. 그리고 그는 일부러 말을 끊었습니다. 100억.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윤은 저를 잠깐 바라보고 괜찮아. 라고 눈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장태혁을 보며 당신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장태혁이 박수를 치며 웃었습니다. 아주 대단해 강도윤. 나를 도발할 셈이냐며 가드를 시켜 도윤을 무릎 꿇게 했습니다. 장태혁은 무릎 꿇고 있는 도윤의 옆구리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소리내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고 옆으로 쓰러진 도윤을 다시 일으키더니 들고 있던 칼로 허벅지를 찔렀습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가드들이 달려들어 도윤을 마구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장태혁은 손으로 사인을 주니 가드들의 구타가 멈췄습니다. 장태혁은 도윤의 왼뺨을 툭툭 치면서 너같이 부모 잘 만나 승승장구하는 인간을 보면 배가 아파서 라고 말하니 도윤이 부모 잘 만난 것은 맞지만 나는 내 부모와 상관없이 스스로 여기까지 왔다. 너같이 자격지심 있는 자식들하고는 차원이 다르지. 라고 말하며 비웃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장태혁이 칼을 들고 도윤을 향해 찌르려고 하는 순간 움직이지 마.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순간 모든 사람들이 얼어붙었습니다. 장태혁이 놀란 얼굴로 돌아봤습니다. 강도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 끝났어. 라고 장태혁을 보며 손가락 중지를 쳐들어 보이며 쓰러졌습니다. 저는 손이 풀리자마자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눈을 떠보니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나는 간호사에게 강도윤 씨는 어떻게 되었냐고 물으니 옆방에 입원해 있다고 하였습니다. 링겔을 잡아 빼며 옆 병실로 뛰어갔습니다. 벌써 침대 시트는 깔끔 정리되어 있고 하얀 시트에 덮인 환자 침대가 나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뛰어가서 침대 시트에 얼굴을 대고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나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에 대한 후회가 밀려오면서 나도 모르게 소리내어 꺼이꺼이. 뒤에서 들려오는 소리 유아린. 나는 소리는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목발을 짚고 나를 없다는 식으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눈물을 흘리며 강도윤에게 뛰어가 안기며 괜찮은지 얼굴을 매만지며 쳐다보았습니다. 잠시 후 병실에서는 입을 삐죽거리는 나를 보며 놀리기 바빴습니다. 내 걱정 많이 했나봐. 콧등을 가볍게 터치하며 나를 쳐다보며 말하는 강도윤. 그러나 고맙고 좋았습니다. 도윤은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호텔에서 처음 봤을 때부터 너에게 관심이 갔어. 처음에는 이상한 문자를 자꾸 보내는 네가 어떻게 생긴지 궁금했고 따끔하게 충고해서 보내려고 했는데 네가 나에게 달려들었지. 두 번째는 너를 갖고 싶었어. 세 번째는 계모에 휘둘리는 너를 구해주고 싶었어. 그 말에 심장이 이상하게 뛰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도 나와 같은 마음이었다는 걸. 파트 5. 경찰 조사에서 모든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병원 확장 프로젝트 뒤에서 진행되던 불법 계약, 투자금 빼돌리기, 그리고 장태혁이 꾸민 협박까지. 무엇보다 충격적이었던 건 박정훈 교수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는 학생들의 설계 프로젝트를 명목으로 기업 투자금을 끌어들였고 실제로는 예산을 빼돌리는 계약을 장태혁과 함께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실에서 박정훈 교수가 고개를 숙인 채 앉아있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리고 장태혁은 결국 구속되었습니다. 사건은 그렇게 마무리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에는 아직 끝나지 않은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사건 이후 며칠 동안 언론에서는 매일같이 강도윤의 이름이 언급되었습니다. 재벌가 병원 후계자 강도윤. 그리고 그 기사들 속에서 또 하나의 이야기가 함께 흘러나왔습니다. 강도윤에게 약혼녀가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보고 잠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그 이야기가 사실이라는 것을 직접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마이너스. 그녀의 이름은 서지안이었습니다. 도윤의 집안과 오래전부터 관계가 있는 재벌가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병원 복도에서 처음 마주쳤습니다. 지안은 저를 위아래로 천천히 바라보더니 조용히 웃었습니다. 유아린 씨 맞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윤 오빠 옆에 있던 그 여자. 그 말이 가슴에 묘하게 걸렸습니다. 기사 봤어요. 그리고 그녀는 아주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평범하네요. 그 말에는 분명한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걸어와 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도윤 오빠가 그렇게 신경 쓰는 사람. 마이너스. 그날 이후 이상한 일이 계속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병원비 관련 서류가 갑자기 문제로 돌아왔고, 제가 맡고 있던 병원 프로젝트 참여도 갑자기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일 뒤에 서지안과 계모가 함께 있었다는 것을. 계모는 돈을 원했고, 지안은 저를 도윤 곁에서 밀어내고 싶어 했습니다. 마이너스. 어느 날 병원 옥상에서 지안이 저를 불러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그녀는 아주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도윤 오빠는 내 사람이에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안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빠는 책임감 때문에 당신을 챙기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걸 사랑이라고 착각하지 마요. 마이너스. 그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만하지. 강도윤이었습니다. 지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도윤은 저와 지안을 번갈아 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안아.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차가웠습니다. 이건 내가 관여할 일이 아니야. 지안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오빠 설마 정말. 도윤은 그 말을 끊었습니다. 약혼. 그리고 잠시 멈췄습니다. 그거 집에서 정한 거야. 지안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도윤은 아주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나랑은 상관없어. 그리고 제 쪽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유하린. 그 순간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마이너스. 지안은 결국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와 계모의 계획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도윤이 이미 모든 자료를 경찰에 넘겨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사채 거래 기록, 도박장 출입 기록, 그리고 장태혁과의 통화 기록까지. 결국 계모는 경찰에게 체포되었습니다. 마이너스. 그날 밤 병원 옥상에서 도윤과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도시는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말했습니다. 이제 도망치지 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이 가요. 그 말과 함께 그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조용히 입을 맞췄습니다. 마이너스. 1년 후 작은 예식장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건강한 모습으로 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앞쪽에는 강도윤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생각했습니다. 인생이 이렇게까지 바뀔 줄은 몰랐다고.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도망치지 않기로 했던 그날 이후로 제 인생은 조금씩, 정말 조금씩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6개월 뒤 쌍둥이의 엄마가 됩니다.